매일신문 홍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진현입니다. 네. 오늘 매일 애프터뉴스에서 다룰 주제는 긴급 생계자금 지적 그 이후라는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화제가 됐던, 대구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 중에 정부로부터 긴급 생계자금 재원을 빨리 확보를 해놓고 지급이 늦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빨리 지급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과 26일에 대구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역경제 안정화 관련해서 긴급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진현 의원께서 권 시장을 향해서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생계 지원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대구 시민들의 삶의 생존권을 아주 정치적 계산법으로 무시하고 짓밟는 언행을 내뱉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사무 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 재난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대로 대구시의회가 의결 즉시 대구시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예, 지금 우리 대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외 규정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요. 이건 의지의 문제인 거지. 다른 제도적 장치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처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시민을 기만하는 거죠.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는 도중에 권 시장께서 퇴장을 하셨어요. 현금으로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구 시민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만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배지숙 의장께서 급하게 산회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직후에 정경원 의원하고 설전이 이어졌었는데 야라니 의원님 야라니요. 야라니 왜 반말이세요? 왜 반말이에요? 성희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의원들의 태도 논란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양측을 서로 비판하는. 네. 이거에 대해서 당시 시장과 시의원들의 태도는 어땠어야 한다고 보느냐. 시장님께서 그 중간에 그런 식으로 퇴장하는 거는 맞지 않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시장님의 태도, 그건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시장님을 퇴장하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30명 의원들이 자존심 상해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리고 태도 논란이 얘기가 많이 됐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어떤 언론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태도 논란에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의원으로서 이제 본회의에서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의견 개진하는 거는 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안 해도 될 말들이 좀 나오긴 했죠. 그리고 상대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비디오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말, 반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태도는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위압적인 태도를, 고압적인 태도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날 대구시의회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널리 알려진 게 권 시장 실신 해프닝이었어요. 예. 방역하는데도 아니 시장님 이거를 이진현 의원 하나 때문에 계단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낌새를 느꼈거나 또는 그 관련 소식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 먼저 시장님 실신하시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의사진행 발언은 긴급 사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된다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저희한테 통보도 되지 않고
특정 의원들끼리만 논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 있던 일입니다. 예전에도 시장님이 끝나고 나면 시장님한테, 왜냐하면 시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803 구름다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 퇴청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해왔었어요. 그날 특별하게 제가 시장님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날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핑계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날도 눈 감고 계셨지만 이번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회의 때도 보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눈을 감고 계세요. 예전에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제끼고 계시거나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안들이 너무 기가 차서 제가 늘 사진으로도 찍어 남기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대한 태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한 번씩 잠시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깜빡깜빡 졸고 계신다 이런 걸로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당시 그럼 몸이 안 좋았다? 일단 전혀요. 단언컨대 전혀. 몸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정말 만약에 몸이 안 좋았다고 하시면 그때 발언 도중에 나가실 게 아니라 발언 전이나 발언 끝나고 나거나 이럴 때 양해를 구했었어야죠. 그 기본인 겁니다. 시장님이 정말 필요하셨다, 힘드셨다 하더라도 수장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질본의 우리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 필요해서 그런 회의석상에서 그 눈 뜨고 가만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이수진 장군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수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권 시장께서 실신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네. 의원님한테 불만을 드러내셨어요. 저 이진현 의원이 좋아하는 왜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린지 그거 좀 물어봐요. 그거 가서 물어봐. 자꾸 그렇게 이 근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든 생각은 어땠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가시면서 돌아서서 다시 와서 굳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지자체장들을 언급하시는 게 너무 뜬금없었죠, 사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 시장님한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실까? 지나고 나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당에 맡고 있는 지자체장들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특히나 지금 위기 상황에 코로나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런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컴플렉스가 있으신 건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본인이 자꾸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대구시 상황이 안 좋고 우리 대구의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대구 시민들 대표하시는 분께서 자존심 없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쏟아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신 소동 이후에 권 시장과 따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소통할 기회는 별로 없었었고 그리고 자꾸 왜 사과를 안 하나, 사과해라, 또 전화와 사과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이런 시민분도 계셨지만 저는 제가 그거를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쓰러졌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는 하죠.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저는 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러졌다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쓰러지신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퇴원하셨었으면 바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0일 동안 계속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시민들,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몸이 안 좋아 쓰러졌다 하지만 난 다시 이렇게 건재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대구시, 지금 이렇게 위기에 있는 대구시정을
알토론 같이 챙겨내겠다. 지금부터는 제가 브리핑하고 다시 전력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바로 돌아오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거 안 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로 어느 정도 접어들었는데 네. 그 긴급 생계자금은 5월 초까지 대부분 지급이 된 걸로 예. 알려졌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됐는가? 그 먼저 긴급 생계 자금을 말씀드리면요, 5월 초까지 뭐 지급 다 됐다고 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많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민원인분께서는 100통을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행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대구시와 통화가 안 대구시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요. 5월까지 긴급생계 자금이 대부분 지급됐다 이게 아니라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전화를 100통이나 하고 50통이나 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데 이분들이 답답함은 어떤 건지 그런 것부터 챙겨내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허술하다.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것들을 처음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봐주세요가 아니라 놓치는 게 없는지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개선시켜내는 게 바람직한 행정의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제가- 마칠게요. 마주변이 없어서 좀 재밌어야 되는데